네, 사실 많이들 물어보세요. 이식 전후에 뭘 해야 좋을지. 근데 사실 거기에는 특별하게 뭐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사실 편안한 마음가짐. 그리고 잘 먹고 잘 자는 거.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좀 팁으로는 이식 전에는 우리가 이식을 할 때 사실 초음파를 보고 자궁 내막을 확인한 후에 그 안으로 배아를 넣어주는 시술이 사실 배아 이식 시술이기 때문에 그 당일날 최대한 좀 그 화장실을 가지 않고 방광을 좀 충분히 채워서 오시면 그런 그 초음파 음영과 그 방광에 차 있는 물 음영이 좀 구분이 되기 때문에 좀 이식하는데 좀 수월하게 잘 이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조금 챙겨주시면 좋고, 이식 후에는 정말 말 그대로 좀 편안하게 좀 좋은 결과를 기다리면서 좀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정, 그 난자 채취를 한 날에 정자와 난자를 수정을 시키고, 다음 날에는 이제 분열이 돼서 2세포기가 되고, 그 다음 날에는 4세포기가 되고, 이제 3일 정도 됐을 때는 6에서 8세포기가 되는데, 이제 그때 바로 이식을 하는 게 3일 배양 이식입니다. 그리고 또 이틀 더 배양실에 키워서 한 100에서 120개 정도 되는 세포인 상태로 그거를 이제 포배기라고 부르고, 포배기 때 이식을 하는 게 이제 5일 배양 이식이 되겠습니다. 배아가 3일까지 살아남을 확률이 보통 70% 정도 얘기를 하고, 반면 5일까지 살아남을 확률이 보통 46% 정도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3일 배아 이식의 장점은 더 많은 배아 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반면 이제 5일 배아 이식 같은 경우에는 5일까지 배아가 살아남았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좀 강한 건강한 배아라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좀 좋은 배아를 선별할 수 있는 것이 5일 배아의 장점이 되겠고, 그래서 실제로 이식률, 그러니까 착상률과 임신 성공률 자체로 놓고만 따지면 5일 배양 이식이 더 높습니다. 다 장단점이 있는데, 사실 3일 배양 이식이 보편적으로 사실 많이 시행하고 있는 그 방법이었는데, 요즘에는 워낙에 기술의 발달로 사실 5인 배양 이식도 많이 지금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각각 결국에는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선택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제 3일 배양 이식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했듯이 많은 배아수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좀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 좀 나이가 많고 대신 난소 기능이 좀 떨어지고, 그래서 배아수가 좀 부족한 몇 개 안 되는 경우에는 배아수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3일 배양 이식이 더 적절하게 되겠습니다. 5일까지 키웠다가 자칫 잘못하면 이식 자체도 못하고 끝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3일 배양 이식이 더 적절하다고 보고, 나이가 어리고 난소 기능이 좋고 그래서 확보된 배아수가 많은 경우에는 좀 과감하게 5일 배아까지 키워서 좀 선별을 해서 좋은 배아를 하나만 넣어서 쌍둥이도 좀 피할 수 있고, 그리고 임신율도 높일 수 있는 5일 배양 이식이 더 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